아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저기 봐요 세상에 바지를 막 벗어요. 관광 중 너무 놀라 기겁하는 한 교수가 있습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캐서린 브룩스입니다. 20년 넘게 아시아 경제 성장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죠.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지금은 17살 된 딸 엠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최근 우리 가족에게 재미있는 변화가 생겼답니다. 어느 날 새벽 제 방 옆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엠마가 사랑해요, 오빠를 연습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 집의 평화로운 아침이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 대사 연습으로 시작되는 일이 잦아졌죠. 처음엔 그저 10대 소녀의 일시적인 관심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져 갔어요.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한국어 단어장을 펴놓고 학교 가방에는 교과서보다 한국어 책이 더 많아졌죠. 급기야 제가 출근하기 전 만들어주던 샌드위치 대신 엄마 오늘은 김밥 먹고 싶어요. 라고 하더니 김밥 만드는 영상을 보며 직접 도전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집 냉장고는 어느새 고추장, 된장, 김치로 가득 찼고 엠마의 방에는 BTS와 블랙핑크 포스터가 꽉 들어찼죠. 심지어 저희 집 AI 알렉사는 헤이 알렉사 K-팝 틀어줘 명령어가 제일 많이 불렸을 거예요. 하버드 교수인 제가 출근길에 BTS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도 있답니다.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엠마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엄마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예요. 저 아래 길거리에선 떡볶이도 팔고 밤에도 지하철이 다닌대요. 거기 가보고 싶어요. 라고 외치던 순간이었어요. 화면 속 서울의 야경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고 전통 한옥과 현대식 빌딩이 공존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하버드에서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는 교수로서 한국의 급속한 발전은 알고 있었지만 문화적인 면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딸과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답니다. 결국 방학을 맞아 엠마와 함께 한국 방문을 결정했어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순간 엠마가 펄쩍 뛰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하지만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적잖은 고민이 있었어요. 20년 넘게 아시아 경제 성장을 연구하면서도 실은 아시아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년 전 중국 방문에서의 끔찍한 기억 때문이었죠. 당시 경제학 세미나 참석차 중국 칭다오에 갔었는데 가기 전 인터넷에서 본 중국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마치 영화에서 본 듯한 웅장한 마천루들, 아름다운 해변과 절경을 자랑하는 관광지들. 부푼 기대를 안고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질서 없이 밀치고 다니는 사람들, 귀를 찌르는 고성방가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화려하다던 도시의 모습이었죠.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펼쳐진 건 회색빛 폐건물들과 공사가 중단된 듯한 황량한 건물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현지 교수님의 추천으로 간 해변가 근처 유명한 해산물 레스토랑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해변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식당 주변에서부터 썩은 생선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해변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인터넷에서 봤던 그 아름답다던 해변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펼쳐진 건 악몽 같은 광경이었죠. 사람들이 물반 사람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닷가에 가득했는데 놀라운 건 그들의 행동이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해변 여기저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었죠. 심지어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는 듯한 묘한 표정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었죠. 간이 화장실은 더 최악이었어요. 발 디딜 틈 없이 넘쳐나는 오물들, 파리떼의 습격. 그날의 기억은 제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답니다. 그 후로 아시아는 다 이런 걸까? 하는 편견을 갖게 됐어요. 겉으로는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현대화된 도시라지만
실상은 기본적인 위생관념도 공중도덕심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해변에서의 그 충격적인 경험은 제가 아시아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의 한국 사랑을 보며 이번에는 뭔가 다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연구해온 경제 지표들도 한국이 서구 수준의 선진국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요.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미국인 교수와 그의 딸이 경험한 놀라운 한국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가득했어요. 중국에서의 첫인상이 너무나 강렬했던 터라 또다시 그런 실망감을 맛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깔끔했어요. 넓은 공간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반짝반짝 빛나는데 감탄이 절로 나왔죠. 직원들은 하나같이 프로페셔널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직원들이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놀라웠던 건 입국 심사였어요. 중국에서는 직원들이 수기로 일일이 확인하느라 몇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다 승객들은 새치기를 하고 직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아수라장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자동 심사대의 여권을 대자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무인 심사대 옆에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직원분들도 계셨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통역 요원들도 대기하고 있었죠. 수화물 찾는 곳도 체계적이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나서 1시간 넘게 기다린 적이 있는 중국과는 달리 수화물이 빠르게 나왔고 심지어 우선순위 수화물은 색깔별로 구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공항 직원 한 분이 연세 드신 할머니의 무거운 캐리어를 직접 들어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요. 인천공항의 모습은 마치 웰 오일드 머신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으면서도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한국의 모습이구나 싶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중국에선 공항 근처의 화려한 건물들이 몇 분 만에 사라져버렸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달랐죠. 오히려 더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엠마는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죠. 엄마 봐요. 모든 게 정말 깨끗하고 멋있어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질서의식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 횡단보도 신호를 꼭 지키는 모습.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특히 횡단보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보스턴에서는 차가 안 오면 무단횡단이 일상이고 심지어 보행자 우선이라며 당당하게 건너는 게 당연시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차 한 대 없는 도로에서도 빨간불이면 시민들이 가만히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더 신기했던 건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된 LED 신호등이었어요. 엠마가 너무 신기해서 찾아보니 이게 한국 경찰관의 아이디어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2018년에 한 경찰관이 제안했다는 거예요. 바닥에 LED를 설치해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도 신호를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이런 건 전 세계가 따라하면 좋을 것 같더라니까요. 엄마 이거 봐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설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엠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진정한 선진국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시민들의 질서의식,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공무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모여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겠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저녁이 다 되어 가더군요. 엠마가 제일 먹어보고 싶다던 한우 갈비를 찾아 나섰어요. 구글 지도를 보며 걷다가 잠시 길을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다가와 영어로 도움을 줬어요. 심지어 식당 앞까지 안내해 주더군요.
식당에 들어서자 정갈한 한옥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직원들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영어 메뉴를 건네주었고 주문부터 서빙까지 모든 과정이 세련되게 이루어졌죠. 특히 고기를 구워주시는 직원분의 숙련된 손놀림은 마치 예술 공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우의 맛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였답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이미 구워서 나오잖아요. 손님이 원하는 굽기 정도만 말하면 주방에서 완성된 요리가 나오죠. 하지만 한국의 고깃집은 달랐어요. 우선 테이블에 숯불이 세팅되는 순간부터 달랐죠. 참숯의 은은한 향기가 식욕을 자극하고 특별하게 제작된 환기 시스템 덕분에 옷의 냄새도 배지 않더라고요. 미국의 스테이크하우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에요. 직원분이 한우를 정성스레 굽는 모습은 마치 굉장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고기의 두께와 부위에 따라 굽는 시간을 다르게 하고 특별 제작된 가위로 한 입 크기로 잘라주시고 심지어 먹기 좋게 잘린 고기를 저희 접시에 하나하나 놓아주시더라고요. 입에 넣는 순간 녹아내리는 부드러움, 깊이 있는 육즙의 풍미. 미국의 최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서도 맛보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각 구워 나온 고기를 상추에 쌈장과 함께 싸서 먹는 방식도 신선했죠. 마치 식사와 공연을 동시에 즐기는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엠마는 연신 너무 맛있어. 천국이야 엄마. 를 외치며 행복해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옆 테이블에 한국 가족들이 고기를 굽고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의 스테이크하우스가 개인의 식사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의 고깃집은 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즐기는 문화적인 공간이더라고요. 신선한 재료, 독특한 조리 방식, 그리고 함께 나누는 문화가 어우러져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음식 문화의 특별함이 아닐까 싶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걸으며 본 서울의 밤거리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밝은 조명 아래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거닐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늦은 시간임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뉴욕이나 보스턴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해가 진 후 돌아다니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첫날부터 한국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엠마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어요. 저도 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우리의 한국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벌써 잊지 못할 추억들이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엠마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급하게 근처 병원을 찾아갔거든요. 미국에서였다면 응급실에서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겠지만 한국은 달랐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셨고 검사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됐죠.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큰 모니터로 보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몇천 달러는 나왔을 검사와 치료비가 고작 $100 정도였거든요. 엄마 말도 안 돼요. 보스턴에는 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엠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병원을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직원을 호출할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물도 셀프 서비스라 필요할 때마다 마음껏 가져다 마실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결제 시스템이에요.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서명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카드를 살짝 대기만 하면 끝이더라고요. 팁 문화가 없다는 것도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오후에는 코엑스몰에 들렀는데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쇼핑몰 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게 특이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이 잊히질 않네요.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쇼핑몰 한가운데 이런 학습 공간이 있다니 정말 한국다운 모습이었죠.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이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 매트를 펴고 치맥을 즐기는 젊은이들, 강변을 조깅하는 시민들. 도시 한복판에 이런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해가 지고 난 후에 한강은 더욱 아름다웠답니다. 다리마다 달라지는 조명쇼는 마치 오로라를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는 우리 모두를 넋을 잃게 만들었죠. 분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와 음악, 조명이 어우러진 모습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구나. 한강변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도 저녁이면 이렇게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도시개발을 전공한 제 동료 교수는 늘 도시의 성공은 사람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달려있다고 말하곤 했는데 한강공원을 보며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서울은 그야말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고성방가가 들려왔어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있던 10여 명 정도의 남자들이 하나같이 배가 나와 있었고 윗옷을 까고 배에다 걸치고 있지 않으면 우통을 벗어던지고 맥주캔을 사방에 던지고 있었죠. 심지어 강변 산책로에 침까지 뱉어대며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어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동안 본 질서정연하고 예의 바른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순찰 중이던 경찰이 나타나더니 금방 상황이 정리된 거예요. 경찰관들은 단호하면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고 관광객들은 순순히 따랐죠. 알고 보니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었더라고요. 하필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그 충격적인 기억이 떠올랐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한국의 모습에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한국 방문 나흘째 되던 날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엠마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팝업 스토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6시부터 줄을 섰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놀라웠던 건 새벽인데도 이미 수백 명의 팬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더 신기했던 건 어느 누구도 새치기를 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심지어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가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 사람들의 매너 좀 봐요. 미국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엠마의 말처럼 이런 질서의식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새벽부터 모인 사람들인데도 시끄럽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점심때는 처음으로 학교 급식을 체험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진행하는 연구와 관련해서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된 거였죠.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의 학교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영양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한 끼 식사에 무려 12가지의 영양 성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모든 재료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들이라고 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게 무상급식으로 제공된다는 거였죠. 학생들이 밥을 먹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식판을 깨끗이 비우고 사용한 식기는 스스로 정리하고 심지어 분리수거까지 꼼꼼히 하더라고요. 급식 시간이 교육의 연장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깊이 이해하게 됐답니다. 오후에는 학교 수업도 참관했는데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수업 중간에 조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모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질문도 활발히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영어 수업 시간에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더라고요. 이런 교육 환경이라면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것도 당연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하버드에서 20년 넘게 교편을 잡았지만 이날 본 한국의 교육 현장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엠마가 물었어요. 엄마,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싶어요. 평소 같았으면 즉답을 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오히려 저도 한국에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한국 여행 마지막 날 가장 큰 감동을 받았던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 우리는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만남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하셨고 저희도 한국어를 거의 몰랐죠. 하지만 할머니께서 저희가 지도를 들여다보며 길을 헤매는 걸 보시곤 주저없이 다가오셔서 도와주려 하시더라고요. 손짓 발짓으로 어디를 가려는 건지 물어보시고는 직접 저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본인의 일정이 있으셨을 텐데도 30분이나 걸리는 거리를 저희와 함께 걸어주셨어요. 도착할 때까지 계속 미소를 지으시며 스마트폰의 번역기를 통해 이야기도 나누셨죠.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손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보면 꼭 자신의 손주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면서요.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려 했어요. 수줍게 웃으시면서 코리아 메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한국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라는 의미 같았어요. 그 순간 엠마와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타국에서 만난 낯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울린 거죠. 엠마도 깊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날 저녁 일기장에 이렇게 적더라고요. 오늘 나는 어떤 따뜻한 한국을 만났다. 드라마나 케이팝이 아닌 한국인의 진짜 마음을. 17살 소녀의 일기치고는 꽤 깊이 있는 통찰이었죠.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 그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한국의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낯선 일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젊은 세대의 열정, 그리고 어르신들의 지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수업 방식을 많이 바꿨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과 배려의 문화를 접목시키려 노력했죠. 놀랍게도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엠마는 이제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 가고 싶다며 매일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년에는 기회가 주어지면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해보기로 했답니다. 한국은 이제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나가네요. 하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하버드에서 만난 많은 석학들이 늘 말하죠. 미래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있다고요.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한국의 매력을 전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저는 이제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하버드 교수와 그의 딸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겪은 특별한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던 교수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마침내 딸과 함께 한국에서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는 과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하면서 이런 특별한 문화적 충격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시 선입견이 깨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배우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댓글은 황금튜브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황금튜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황금튜브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